수질 분석 13번째 탁도의 정의, 탁도계, 탁도의 단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물의 혼탁도, 물의 맑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SS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SS는 부유물질의 무게를 측정하는 원리로 물의 혼탁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공부할 탁도라고 하는 것은 부유물질의 빛 산란 특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물질이 빛을 산란시키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투명도는 수중에 빛이 얼마나 잘 투과하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흡광계수는 그 수중의 빛 투과를 광도계를 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죠. 수중에서 들어간 빛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가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투과하는 빛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부유물질이 있어서 부유물질에 의해서 흡수되는 빛이 있습니다. 흡수되는 것은 빛이 아예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경로가 있습니다. 산란이라고 하는 경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부유물질에 부딪힌 다음에 빛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란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맑으면은 투과하는 빛이 많아지고 흡수와 산란이 적어지겠죠. 그런데 물 속에 무언가 부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흡수되거나 아니면은 산란되는 빛이 많아집니다. 산란이라고 하는 현상은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직각 방향으로 보면서 먼지가 보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직각 방향으로 보면 먼지가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 먼지가 평소엔 안 보이다가 왜 그때는 보이는가 하면은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보면서 배경이 어둡고 그 먼지 입자가 빛을 산란해서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이 산란이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이 투과하고 흡수되고 산란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물이 혼탁한가, 얼마나 맑은가를 측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궁리를 하면서 처음 만들어낸 것이 이제 잭슨 터비디티 미터라는 겁니다. 잭슨 탁도계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닥이 평평한 튜브에다가 눈금을 매겨놓고 물을 부어줍니다. 물을 부어주고 이 밑에는 촛불을 켜놓습니다. 원래 규정은 이제 촛불로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전등으로 대신하겠죠. 전등으로 대신하는데, 그리고 이 바닥에다가 이런 흰색과 검은색이 교차하는 이런 판을 넣기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빛이 광원이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채워지다 보면은 이 검은색과 흰색의 구분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전혀 안 보이겠죠. 구분이 안 되겠죠.
구분이 안 될 때까지의 이 물의 깊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의 깊이에 따라서 탁도를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H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 잭슨 터비디티 메타는 그러면 빛이 투과하고 흡수하고 산란하는데 무엇을 측정하는 것이냐면은 흡수와 산란을 다 측정하는 겁니다. 흡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입자가 빛을 흡수해서 여기에 사람 눈이 있는데 눈으로 위에서부터 보는데 안 보이겠죠. 흡수되면은 또 산란하는 빛도 안 보이게 됩니다. 산란하는 빛도 옆으로 빠져나가니까 위에서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빛은 투과한 빛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잭슨 터비디티 메타는 투과한 빛을 측정한다. 투과한 빛을 측정하니까 투과한 것 외에 나머지 흡수와 산란이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 산란은 소실되는 빛이고 투과는 눈으로 측정이 되는 그런 빛이 됩니다. 이때 그 단위는 잭슨 터비디티 유니트라고 해서 JTU라는 단위를 씁니다. JTU. 이 JTU라는 단위를 잭슨 터비디티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만든 이유는 뒤에 나오는 네펠로메트릭 터비디티 유니트하고 단위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 단위의 정의가 다르고 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기기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잭슨 탁도계로 측정했으면 잭슨 터비디티 유니트라고 명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H가 한 2.3cm 정도 되면은 1000JTU, 1000JTU라면 아주 흙탕물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우리나라 그 하천에서 아주 누런 흙탕물이 내려갈 때 탁도가 1000, 2000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탁도가 25가 되면은 이 H가 72.9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너무 길죠. 튜브를 이렇게 긴 걸 가지고 다니려면 매우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낮은 탁도에서 측정하기에는 좀 불편하고 고탁도 시료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흙탕물이 여름에 흙탕물 져서 막 내려갈 때 그때는 보통 1000NTU 수준이니까 몇 센티미터만 물을 채워도 더 이상 밑에 그 램프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측정하기에 적당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cm, 30cm 정도 튜브만 가지고 다녀도 충분히 그 탁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 한 25cm, 25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25라고 하는 것은 70cm에 되는 튜브를 사용했을 때 그런 것이고 뭐 한 40cm, 30cm 이러면 이제 훨씬 더 높은 몇백 NTU의 몇백 JTU의 탁도만 측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탁도계라고 하는 것을 요즘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JTU는 그 좀 측정하기가 좀 불편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탁도계를 가지고 샘플을 넣으면은 뭐 바로 측정이 되도록 이런 만든 기계예요. 자, 그 기계를 네펠로메타라고 부릅니다. 네펠로메타라고 부르고 또는 그냥 단순히 터비디티 메타라고 요즘 많이 불러요. 요즘 터비디티 메타라고 부르면은 다 이 네펠로메타라는 기계입니다. 자, 이 네펠로메타라는 기계는 뭐냐? 산란광을 측정하는 겁니다. 산란광을. 그러니까 흡수되거나 투과된 빛은 측정하는 게 아니고 흡수되는 것은 측정하지 않는다. 산란광만 측정한다. 산란광만 측정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샘플을 위에서 본다면은 광원에서 이제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입자에 부딪혀 가지고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산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산란 현상은 사실 모든 방향으로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방향으로도 산란될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산란될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산란될 수도 있고,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흩어지는데, 이때 감광하는 센서가 이 옆에 직각 방향으로 놓입니다. 직각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놓여야 이 투과하는 빛을 받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투과하는 빛이 많고 산란하는 빛이 조금 있을 때 이 투과하는 빛이 같이 방해를 하면은 측정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빛이 투과하는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센서를 설치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적은 양입니다. 이 입자에 부딪혀서 산란되는 빛만 들어오기 때문에 적은 양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네펠로메타의 경우에는 흡수되는 빛은 측정이 안 됩니다. 흡수되는 빛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냥 소실돼 버리죠. 이거는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잉크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잉크 같은 것은 굉장히 어둡죠. 빛이 잘 투과하지 못하죠. 흡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 탁도계로 측정하면 탁도는 굉장히 측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흡수만 하고 산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작은 석회석가루, 예를 들어서 분필가루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밝은 색이죠. 그 빛을 산란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 것들은 흡수보다 산란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 탁도계로 이 네펠로메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잭슨 탁도계를 사용한 것과 조금 단위의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산란을 많이 하는 물질은 이 네펠로메타로 측정할 때 높게 나오고, 흡수를 많이 하는 물질은 잭슨 탁도계에서 더 탁도가 높게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위가 좀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를 명시합니다. 뭘로 측정했는지. 네펠로메트릭 터비디티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줄여서 NTU라고 표현을 하고, 요즘 대부분 탁도는 다 NTU로 측정을 합니다. 잭슨 탁도계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 NTU라고 보면 됩니다. 이 네펠로메타의 장점은 저탁도에서 민감하게 측정된다. 그러니까 흡수하는 빛, 투과되는 빛 이런 것들은 측정이 안 되고, 이 산란되는 빛만 측정하니까 아주 적은 양의 빛이라도 민감하게 그 변화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산란광을 측정하는 그런 민감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탁도에서는 조금 오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셀프 쉐이딩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앞에 어떤 입자가 빛을 산란시켰는데 그 다음 입자가 있으면은 이것이 흡수를 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산란이 안 일어납니다. 이건 원래는 두 개의 산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뒤쪽에서 나온 빛은 앞쪽에 있는 입자에서 가려집니다. 그 자기 가림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탁도 시료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탁도의 시료는 희석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한 1000NTU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기계에 따라서. 한 500NTU 뭐 이런 정도까지 측정이 잘 되는데 1000NTU를 넘어간다든지 이러면은 희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탁도의 단위를 JTU, NTU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탁도의 단위가 정의되어 있느냐 하면은 원래 정의는
클레이 밀리그램 퍼 리터예요. 클레이 밀리그램 퍼 리터. 그러니까 그 광물, 점토 광물 중에 한 종류를 일정한 사이즈로 그 분쇄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한 사이즈로 분쇄한 다음에 그 무게를 재서 1mg per 리터가 되게 넣으면은 그때 그게 탁도가 1유니트예요. 1유니트. 그러니까 원래는 밀리그램 퍼 리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그냥 단위를 원 유니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클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에 따라서, 입자 크기에 따라서 탁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크기를 아주 그 일정하게 정의를 해 놨습니다. 어느 일정 크기의 범위에 들어가는 크기, 입자들만 모아 가지고 탁도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클레이들은 좀 사용이 불편합니다. 뭐냐면은 사용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막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입자가 커진다거나 또는 뭐 부서질 수도 있죠. 심하게 흔들어주면은 점점 부서지면은 좀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운모라고 하는 성분도 이런 클레이 같은 데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 결정들이 이렇게 종이장처럼 겹쳐져 있죠. 그런 것들은 세게 흔들면 조금씩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크기를 모으거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클레이 대신 합성 수지를 사용을 합니다. 합성 물질인 합성 수지. 과거에는 포마진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는데 포마진은 뭐냐면 두 가지 물질을 섞으면은 침전물이 생겨요. 그 침전물이 뿌옇게 생기면은 이게 이제 탁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농도를 가지고 그 탁도의 표준 보정 시약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포마진은 그 보존 기간이 좀 짧아요. 포마진을 만들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입자의 크기라든가 특성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빛을 산란시키는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SVB라고 하는 플라스틱 레진을 사용해요. 작은 그 플라스틱 그 구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 구슬을 일정한 사이즈로 만든 마이크론 사이즈로 만든 거죠. 그것을 하면은 오랫동안 그 보존이 가능하죠. 이것은 잘 변질되질 않으니까. 그리고 또 보통 이 닥터 표준액은 이렇게 유리관에다가 집어넣어서 밀봉해 놓은 것도 있어요. 밀봉해 놓은 것은 외부에서 전혀 어떤 이물질이나 그 박테리아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유리를 녹여서 막아 놓은 그런 표준액을 보정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탁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탁도는 SS만큼 정확하지 않습니다. SS는 무게를 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게는 굉장히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빛의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입도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입자의 종류, 입자가 가진 그 빛을 산란시키거나 흡수하는 광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보정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보정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마진으로 보정한 사람, 또 SWB로 보정한 사람이 다른 값을 얻게 되는 거죠. 또 탁도를 측정하는 시료에서도 뭐 무게는 똑같은 SS, 예를 들어서 10mg per 리터라고 해도 그 광물이 종류가 뭐냐,
빛을 잘 산란시키느냐 아니면 흡수를 잘하느냐 또는 유기물인가 무기물인가 등등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탁도는 그렇게 아주 정확한 그런 측정 항목은 아니고 보정에 따라서 보정 물질에 따라서 또 상당히 그 오차가 클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다 하는 거죠.